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월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정부에서 현금으로 최대 33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무려 수십만 명이 이 돈을 그냥 날렸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보너스를 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도 역시 2025년 근로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꿀같은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신청을 안 하면 0원이에요. 안타깝게도 정부는 몰랐던 사람까지 찾아가서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놓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이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근로장려금이라는 말, 어쩌면 뉴스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매년 이맘때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우리 같은 서민에게 현금 보너스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것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넘게도 지급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아무 복잡한 조건 없이 열심히 일만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냥 직장 다니고 있거나 알바하고 있거나 혹은 작은 사업이라도 하고 있다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딱히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평가도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만 맞으면 정부가 당신 고생 많았다며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장려금이란 단어가 너무 낯설고, 둘째, 왠지 정부가 주는 돈 하면 복잡하고 귀찮을 거란 선입견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진짜 착각이에요. 왜냐면 신청도 간단하고 받는 금액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만 무려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 말은 즉 정부는 지금도 이 돈을 나눠주고 있고 여러분이 그 대상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 작년에 알바했는데 나는 맞벌이 부부인데 우리도 해당되나?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직장인, 알바생,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소득만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해요. 이제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자격은 크게 세 가지 기준만 보면 됩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 형태예요. 첫 번째 소득 기준입니다. 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단독 가구, 즉 혼자 사는 경우 연소득 2,400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 즉 배우자는 있지만 한 사람만 일하는 경우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4,300만 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지 않아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일용직 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알바만 하더라도 1년간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쳐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엔 집,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 모든 게 포함돼요. 예를 들어 집이 전세고 차는 오래된 중고차고 통장에 몇백만 원 정도 있다면 웬만한 분들은 이 기준을 통과합니다. 생각보다 이 역 기준은 꽤 여유가 있어요. 세 번째 기본 요건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나이도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임대 수익자처럼 일부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럼 잠깐, 나는 프리랜서인데 될까? 작년에 잠깐 쉬다가 다시 일했는데 괜찮을까? 이런 분들 많죠? 걱정 마세요. 국세청은 신청을 하면 여러분의 소득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심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잠깐 체크 퀴즈. 작년에 일용직 알바만 했고 연봉은 1,900만 원이었다. 해당될까? 정답은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단독 가구라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설마 내가 해당되겠어?
하다가 신청해보고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받았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오케이, 나 대상인 것 같은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좋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휴대폰으로 5분 만에 끝내는 꿀팁을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고 계실 거예요. 이거 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로 5분 안에 끝납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끝. 복잡한 서류? 전혀 필요 없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는 문자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문자 받은 사람. 아주 쉬워요.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본인 인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로 들어가면 신청서가 이미 다 작성돼 있어요. 네, 진짜로 이름, 주소, 소득 다 입력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확인만 하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끝. 완전 자동화돼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문자 못 받은 사람들. 나는 왜 안 왔지? 나 대상 아닌가? 걱정 마세요. 여러분도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꼭 정확히 적으세요. 여기 잘못되면 지급 지연됩니다.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정확히. 추가 서류 요청이나 지급 일정 안내가 올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나는 모바일보다 컴퓨터가 편해 하시는 분? 그럴 땐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로 들어가도 똑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화면은 조금 다르지만 절차는 거의 똑같아요.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한 달. 이 안에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는 바로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딱 한마디만 강조하겠습니다. 이거 미루지 마세요.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속도도 달라지거든요. 자, 지금까지 신청 자격도 확인했고 신청 방법도 알았고 이제 남은 건 돈 받는 날, 지급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돈은 언제 들어오느냐? 진짜 중요한 얘기죠. 올해는 신청 기간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바로 다음날 돈이 들어올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급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딱 정해진 지급 시기가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바로 9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보통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이 시점부터 신청한 계좌로 자동 입금이 시작돼요. 국세청은 신청자별로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빨라도 9월, 늦으면 10월 초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나는 빨리 신청했는데 왜 남들보다 늦게 들어오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신청 순서보다 심사 난이도와 확인 자료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심사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신청할 때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하셔야 정해진 날짜에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오류나 연락처 누락되면 지급 지연, 심하면 탈락까지 될 수 있어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잠깐,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5월에 일이 너무 바빠서 신청을 깜빡했다. 그때 이 영상 못 봤는데요. 지금 벌써 6월인데 늦은 거 아니에요.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기회를 놓쳐도 끝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이라는 2차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엔 단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액의 10%가 삭감된다는 점. 예를 들어 원래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는 9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제도적으로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제가 좀 늦었는데요 해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한 후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바로 정기 신청이 끝난 다음 달, 즉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무려 6개월간 추가 신청 기회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따라오니까 가급적이면 무조건 5월 안에 정기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한 후 신청하더라도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자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9월에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심사 일정에 따라 11월 말 12월까지 밀릴 수 있어요. 즉 받을 수는 있지만 늦게 적게 받는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6월 이후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손택스 앱 열고 기한 후 신청이라도 꼭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90%라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는 저런 거랑 상관없을 줄 알았어. 어차피 못 받을 줄 알았지. 이렇게 넘기는 분들 계시다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모르고 놓치는 게 제일 아까운 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2025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만 여러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방법, 지급일, 기한 후 신청까지.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근로장려금의 모든 걸 마스터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핸드폰 열고 손택스 들어가고 딱 5분이면 수십만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 숨은 돈, 복지 혜택 정보 가장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돈은 없도록 여러분의 권리를 돈으로 바꿔드리는 채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